파이팅! 너무 안 돼. 우와. 곤충이 사라진다면 인류와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곤충이 만약 사라진다면 인류의 약 30억 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말라리아가 없어질 것이고 해충으로 인해 농약을 뿌리는 일 또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곤충에 쏘여 병원에 가거나 곤충으로 인해 피부병에 걸릴 일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벌레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짜증나는 모기로 인해 화낼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곤충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곤충이 사라지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해충이라고 불리는 곤충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곤충 중 90%는 인간에게 모해할 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유익한 동물들입니다. 곤충이 없으면 자연은 무너집니다.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고 곤충은 이 사슬을 먹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곤충이 없어진다면 곤충을 먹는 동물들이 죽을 것이고 그 뒤로 차례차례 먹이 사슬은 무너지며 동물들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죽게 되겠지요. 육식이 아닌 채식으로 살아남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채식의 식물들은 대부분 꽃이 피는 식물로 이 꽃들이 번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수분 작업의 4분의 3은 곤충들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곤충이 만약 없다면 수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식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채식을 하는 소, 닭, 돼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지요. 인간은 빠르게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곤충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썩은 악취로 가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충은 시체와 배설물을 분해하는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와디프에 대해서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이의 발명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지식의 전달은 입에 의존해왔을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시절에는 노인과 같이 오랫동안 세상을 관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존중받고 절대적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승된 지식은 오류를 낳기 마련이었고 인류에게 정확한 사실을 기록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발명하였고 인류는 암벽이나 거북이 등딱지 같은 곳에 기록이란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적은 내용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의 원조인 파피루스가 개발되면서 인류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저장하고 계승하며 현대보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 사는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세상에 알릴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문명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는 첫 번째 산업혁명조차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고 생활 수준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고려시대 정도로밖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학 역시 발전하지 못하여 지금인 유사과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당연히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도 만들지 못해 복잡한 기계를 개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악보 같은 기록물도 당연히 존재하지 못하니 아주 간단한 은율의 음악만 지역마다 발전할 것이고 소설도 쓰여지지 못하니 문학은 구전동화 수준에서 발전할 것이며 정부의 제안은 중세 봉건제 정도의 정치체제로만 이어지며 강력한 중앙 집권 제국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형제 정치체제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전쟁도 군인들끼리 싸우는 소규모 국지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식은 한계가 큽니다. 때문에 종이의 발명은 문명의 근간이고 문자와 더불어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와디프 주제로 모기가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기가 없어진다는 가정을 하기 전에 모기로 인한 많은 피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기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질병은 말라리아입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2억 4,700만 명이 감염되며 이 중 약 1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 밖에도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황해열, 리프트밸리열, 일본 내염 등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병을 옮깁니다. 이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데요. 말라리아로 세계적으로 한 해 12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모기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유충인 장구벌레는 많은 포식자의 먹이로 생태계 먹이 사슬의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곤충학자인 필 로우니보스 박사는 모기는 꽃가루 수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필요한 생물체로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수천, 수만 그루의 식물이 멸종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기가 없어져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장구벌레나 모기를 먹이로 하는 곤충, 동물, 물고기 등에 잠시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상황일 뿐 대체제를 찾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만약 세상에 연료를 이용한 이동수단, 배, 자동차, 비행기 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일차가 되었을 때 세상은 굉장히 조용해질 것입니다. 또한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없어져서 나오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비행기가 없어져서 세상 모든 국가의 전투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3일차가 되었을 때 자동차가 사라진 시점, 세상의 인프라는 굉장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구급차가 없어져 환자들은 속출하나 이를 수송해야 방법은 사라지며 배달 및 재료 공급이 안 되어서 공장 및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5일차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행 위주로 다니며 세계 여러 곳에서는 말이나 마차, 그리고 자전거 등이 최고의 이동수단이 되어서 말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었을 때 사회는 마비에 걸렸습니다. 장거리 배달을 시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느려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수출 및 수입 등의 이동수단에 의존하던 사업 등은 큰 위기에 달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팔아먹던 사업들도 굉장히 크게 위기에 처했겠지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행 및 자전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공기의 질은 매우 좋아졌으며 출근할 때에는 모두가 자전거와 보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세상은 크게 변하였습니다. 비만율은 인류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공기의 질 또한 굉장히 좋아져 미세먼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도로와 철도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가 되었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